그러면 전기 요금이라 그러죠? 그거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전기는 지금 전기 요금이 결정되는 것은 에너지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석탄이냐 물이냐 원자력이냐 이런 그 전기 에너지원의 비용과 발전 비용과 송배전의 비용과 그다음에 우리 그 각 가정이나 기업에서 쓰고 있는 계량기 등의 여러 가지 설비하고 관련된 그런 비용들이 합해서 이 가격을 형성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전기 요금은 6가지로 나눠서 그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산업용인데, 전체 그 에너지 중에서 54.4%가 바로 광업이라든지 제조업 같은 산업 부분에서 쓰는 비용이고, 그 다음에 일반용은 25.1%가 되고, 주택용이 15%, 그 다음에 학교 등의 교육용이 1.6%, 농업용이 1.4%, 그 가로 등이 0.7%. 그래서 6가지로 나눠서 이 지금 그 킬로와트당 가격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6가지로 나누는 거 그 자체, 그러니까 전기 요금을 책정을 할 때 커다란 고려사항은 크게 얘기하면은 전기를 생산해서 송전 배송할 때까지 드는 비용 더하기 정책적인 배려가 가만히 돼서 마련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면은, 왜 전기요금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같은 비용인데 왜 다르게 지불하느냐, 그것은 이제 정책적인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네. 뭐 농업용이라든지 지금 뭐 학교 교육용이라든지 네. 등등 다른 것은, 그러니까 정책적인 배려와 그 다음에 이제 재비용 이렇게 해서 요금이 책정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그 산업용이 전기가 좀 저렴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 공급 전환이 아까 고속도로라고 얘기했는데 그 높은 그런 산업용 그 고압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 산업용의 경우는 좀 저렴하고, 가정용은 그 380V 전압을 내려서 받기 때문에 이 내려서 받는 또 비용이 또 더 들어가서 가정용의 경우는 조금 더 비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기요금이 사실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부에서 그 소비자의 목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주택용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게 계속해서 책정이 돼 있었어요. 몇 년 전에 내가 전기위원회 위원으로 위촉이 됐었는데, 이 전기위원회에서는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우리나라의 전기가 얼마큼 필요할 것이냐, 따라서 얼마만큼의 발전소를 짓고 전기를 얼마큼 생산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에서 가서 보니까 이 전기 각각의 아까 6가지 분야의 그 전기 가격을 책정하는데, 거기에서 소비자와 관련된 주택용 요금은 어떤 사람도 그동안에 문제 제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계속 다른 그 산업용이라든지 다른 것에 비해서 비싸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 누진제의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기요금, 주택요금 인상할 수가 없다라고 저는 아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업부에서 누진제에 대한 것을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이거에 대한 것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또 인상하겠다고 갖고 와서 제가 이거는 안 된다, 누진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서 인상하는 건 안 된다 그래서 그 해에만 주택요금에 대한 것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이 잘 모르면서 그때 몇 년 전에
그 주택용 요금을 주택용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서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막 요즘에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찌됐거나 그 소비자가 그 누진제에 의해서 그 과다하게 여름철에 내놓는 그런 내야지만 되는 그런 전기 요금에 대한 것은 계속 문제를 제기해서 3년 전에 이 그 누진제에 대한 것을 비율을 바꾸고 작년에 한시적으로 여름철에 누진제 가격을 조정을 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이 그 전기 요금이 책정되는 그 과정에서도 이 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느 날 그 한전에서 이 전기 요금을 인상해야지 되는 그 요금표를 가지고 왔는데 왜 인상을 해야지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석유값이 계속 올라가서 인상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석유감시단에서 석유 가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했더니 석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석유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데 왜 석유 가격이 올라서 인상해야지 되느냐? 그건 말도 안 된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사실은 이런 전기라든지 이런 가격을 책정할 적에 소비자 대표도 참여를 해서 그 정정당당하게 어떤 그 정확한 가격이 정해지도록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거를 요약을 해보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전기 요금을 책정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에 대한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 뭐 원가 공개를 한다, 뭐를 한다 할 때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네. 그런데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사실은 좀 잘 알아야 될 것은 주택 요금에 대해서도 계약 방식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즉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 그 요금 일반 주택하고 관련해 가지고 전기 요금을 책정하는데 한전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계약의 요금이 달라집니다. 그 요금이 단일 계약이냐, 종합 계약이냐, 아니면 세대별 계약이냐에 따라서 이 소비자가 내는 주택요금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추후에 이 요금에 대한 것을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요금 계약을 잘 하면 할수록 전기요금도 사실은 더 낮춰서 우리가 낼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소비자 쪽에서 보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전기에 대해서 그리고 전력 시장에 대해서 알고 선택하도록 한다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국의 전력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경쟁이, 그러니까 선택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경쟁이 있다는 건데 한국의 전력 시장은 그런 이제 다양한 그 전력 회사의 뭐 정책이라든지 어떤 1차 자료를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전력 요금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같은 중에서 어떤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고 지금 소비자들한테 선택을, 그러니까 일정 틀 안에서 선택을 하는 것이 새롭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그것을 잘 알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점점 우리가 편리한 생활을 한다 하는 것에 전기 없이 편리한 생활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전기의 수요는 점점 이제 늘어나는 거고 전기의 수요가 늘어난다 하면 그만큼 소비자 쪽으로 보면 이제 전기에 대한 그 비용을 지불하는 비율이 이제 커지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고 소비자들도 쉽게 얘기하면 전기 혹은 에너지 전력 시장에 대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기 혹은 전기 시장 일반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